이때 한 1000브로치인가? 한 100만원 정도? 요 정도 사줬는데 이게 나중에 뭐 수십억이 됐죠. 네,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도서 리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나이키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나이키만 입습니다.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이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이 옷을 입고 운동도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이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티가 되게 많아요.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는데 똑같은 거 많이 샀다고. 뭐 똑같은 거 사니까 옷 고르지 않아도 되고, 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 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이 티가 17,000원입니다. 17,000원 무료 배송.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짝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진품입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나이키 공홈에서 산 거예요. 짝퉁 아닙니다. 저 짝퉁 안 입어요. 휴독이라는 책인데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자서전이죠. 잘 된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안게 된 게 한 2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런 책이 있네 하고 뭐 했는데 이 제목이 휴독 모르겠어요. 이 제목이 안 땡겼어요. 독이 이게 개잖아요. 신발 개? 뭐야 이거. 나이키 이야기란 얘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막 읽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가 한 550페이지거든요. 거기다가 책값은 22,000원, 10% 할인해도 19,800원.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안 땡겼어요. 근데 안 땡기다가 갑자기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게 뭐 손정희 회장이 쓴 책도 아닌데 이거 출판사가 이게 아니 소프트뱅크가 물론 큰 회사긴 하지만 맥도날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맥도날드 창업자인데 레이 크록이 여기다가 이렇게 맥도날드 이렇게 그림이라도 이렇게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손정희 얼굴이 여기 있죠? 네, 레이 크록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정희 회장을 뭐 싫어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출판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은 마치 손정희 회장이 쓴 책 같아요. 손정희 추천사가 더 크고 레이 크록이 더 작습니다. 뭐 책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을 보고서 이게 맥도날드를 키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좀 성격상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저녁 때 이렇게 영화 한 편 볼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가 끝나자마자 영화가 또 보고 싶어요. 그럼 영화를 또 보고 나면 영화가 또 보고 싶고.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 이유가 한 편을 보면 밤새도록 봐요. 막 4편쯤 봐가지고 그날 막 밤 꼴딱 새고 보고 이게 끊는 걸 잘 못해요. 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으니까 또 책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쉬는 날 이 책을 봤었는데 이날 2권의 책을 읽었고요. 한 권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죠.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뭐 그 책 읽었고 그 다음에 요 책을 읽었었는데 이거 읽고 나니까 갑자기 또 휴독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업자 이야기니까 미국 창업자. 그래서 휴독을 읽어야겠다 하고 밀리의 서재를 열었는데 항상 제가 원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스24에 신청을 해서 그저께 와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만에 무려 550페이지짜리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이 휴독이에요. 휴독.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 제가 나이키 있고 이것도 나이키고요. 나이키고 요 안에 입은 흰티 나이키고요. 흰티 나이키고 그냥 흰티 검은티 다 나이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뻐요. 뭐 제 눈에는 이쁩니다. 이거 같은 가격으로 사도 나이키가 확실히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편합니다. 아디다스는 복불복이 약간 있거든요. 불편한 옷도 좀 있는데 나이키는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거의 시키니까. 그리고 쌉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옷이 한 50% 할인해가지고 17,000원대에 샀습니다. 너무너무 싸죠. 저는 이런 이유들로 나이키를 매일같이 입고 거의 1년에 한 360일 이상은 입는 것 같아요. 나이키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옷도 옷인데 저는 나이키 신발만 뭐 한 100켤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몇 켤레인지 안 세봐가지고 못해도 한 30켤레 최소한 30켤레 이상은 나이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신은 것까지 다 하면 100켤레는 당연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를 제가 완전 매니아인데 나이키 신발과 뭐 각종 옷 전 나이키 정말 가방도 나이키 정말 오래 맸고 되게 좋아해요. 나이키의 스토리를
책을 통해서 그리고 창업자가 이야기해 주니까 좀 되게 좀 색다르더라고요. 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흥미진진했던 책은 죄와벌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이게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할 때 그때 저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봤거든요. 이게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17살 때 읽었거든요.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상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휴독.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좀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필라이트가 본인 표현으로 미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친 생각을 하냐면, 이 필라이트란 사람이 육상부였어요. 대학 다닐 때. 육상부 선수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육상부지만 재능은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죠. 뭘 하든 재능은 별로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좀 이런 사람이죠. 저 달리기에 재능이 정말 없지만 나름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매일같이 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은 가득한데 재능은 그냥 쏘쏘하다. 요 정도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신발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신발에 대한 관심 하면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데 나이키 신발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이트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이때가 1962년이었는데 정말 옛날이지 않습니까? 이때 비행기 타본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아빠한테 자기 본인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뭐냐면 그때 당시 타이거 신발이거든요. 지금 아식스 신발, 일본 신발을 수입해다 팔겠다. 그러면서 간 김에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게 멋있어요.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도 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타이거 그 담당자랑 미국에서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블루리본이라는 가상의 회사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즉석에서 지어낸 거죠. 당신은 어느 회사에서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즉석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놓고 제가 바로 블루리본 대표입니다 하고 신발을 수입해다가 팔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샘플을 한 30켤레 정도 받은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판매를 했죠. 필라이트가 대학교 육상부 선수라 그랬잖아요. 오리건 대학교에 코치가 있습니다. 이 코치가 엄청난 오타쿠예요. 나중에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코치랑 필라이트가 50대 50으로 반반씩 해가지고 블루리본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 내가지고 $1000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신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달리기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이야 나이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만 해도 아식스의 아성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톤 관련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게 타사제펜이라고, 이게 아식스 거예요. 마크 보니까 아시겠죠? 저는 이 타사제펜이 2켤레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화는 정말 아식스가 거의 끝판왕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거 되게, 예전에는 이게 되게 비싼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질이 워낙 좋아서 엄청나게 잘 팔렸죠. 그러니까 선수들 층은 좀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육상부 코치랑 육상부 선수를 했으니까 인맥도 좀 있고 인맥을 통해서 좀 팔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미친 듯이 팔렸어요. 근데 문제는 미친 듯이 팔려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냐? 처음에 예를 들어서 300켤레를 팝니다. 근데 순식간에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팔아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1000켤레를 수입을 하겠죠. 그럼 1000켤레를 수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돈이 없다. 그럼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빠한테 얘기하죠. 아빠, 나 돈 좀 빌려줘. 해갖고 한두 번 아빠가 빌려줬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빌려갖고 1000켤레를 또 다 팔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2000켤레를 사겠죠. 근데 아빠한테 또 아빠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아빠가 안 돼! 라고 하죠. 그럼 고민하다가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쵸? 은행에 가서 저 신발 수입할 건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에서 안 돼! 하죠. 그러면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그럼 보증 좀 서줘. 그러니까 아빠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아빠 보증을 바탕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래갖고 2000켤레 다 팔면 또 4000켤레 수입하고 또 4000켤레 다 팔면 또 8000켤레 수입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신발 주문하는데 돈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흑자도산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신발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미친 듯이 팔리는데 현금이 말라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흑자도산입니다. 실제로 나이키는 이 흑자도산의 위기를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진짜 지금 이렇게 했으면 정말 까딱했으면 망했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타이거 있잖아요. 일본의 아식스죠. 네, 아식스라고 할게요. 편의상. 타이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식스가 얘네들이 좀 양아치입니다. 어떻게 양아치냐면 필라이트가 블루리본을 세우고 미국에다가 영업을 진짜 미친듯이 합니다. 정말 그냥 밤낮 없이 정말 온 몸을 갈아 넣어서 미국 전역에다가 정말 이렇게 뭐 엄청나게 깃발을 꽂아가지고 엄청나게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동부는 조금 못 팔았는데 서부 쪽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팔아놨더니 이놈들이 좀 딴 생각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회사 나한테 팔아라. 안 그러면 니네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1번 협박을 하면서 니네 회사의 지분 51%를 팔아라. 양아치 아닙니까? 이 식구 키워놨더니 니네 회사 나한테 팔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네 너무 못 파는 것 같아. 미국의 총판을 바꾸겠어.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심지어 만나러 다닙니다. 이건 사실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계약을 했으면 기간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6년 동안 이렇게 잘 팔던 업체를 갑자기 이렇게 싹 바꾼다. 이거 진짜 양아치 짓이거든요. 그런 양아치 짓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발각이 돼요. 얘네들은 몰래 공장에서 이제 신발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블루리본에 사실 아식스에다가 뿌락지를 한 명 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좀 순박한 사람이고 이분에게 자전거를 한대 필라이트가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뿌락지 노릇을 이분이 좀 해준 거죠. 그래갖고 니네하고 거래 끊으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나이키 공장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갖고 상표를 이렇게 붙여 팝니다. 법적 공방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다행히 이기게 됩니다. 이때도 진짜 아슬아슬했죠. 이거 만약에 졌으면 필라이트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티도 없었겠죠. 나이키가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이겼어요. 그러다가 은행에서 이제 계속 돈을 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10만 달러 빌렸어. 그러면 10만 달러 빌린 걸로 신발을 수입하고 그 신발을 빨리 팔아가지고 그 대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메꾸고 이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10만 달러 빌리고 그 다음에 뭐 20만 달러 빌리고 그 다음에 뭐 40만 달러 빌리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키는 현금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자기네 잔고가 없이 계속 대출만 받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은행에서 나이키를 사기죄로 FBI에다가 고소를 해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돈을 안 갚으면은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로 필라이트는 아마 깜빵에 가게 되겠죠. 이때가 정말 거의 클라이막스 수준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표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중에 이거 은행에서 찾아가세요 하고 수표를 먼저 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표를 내가 직원에게 주면 그 직원이 그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서 그 현금으로 바꿉니다. 이런 게 원래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표거든요. 이렇게 막 써서 주는 거 있잖아요. 백지 수표 하면은 금액을 안 써서 주는 게 백지 수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국은 이 체크 시스템이 되게 발전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직원들이, 수표를 갖고, 체크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지급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급불능이 바로 파산이거든요. 이제 파산의 위험에 진짜 직면해 있는 거죠. 당장 이 돈을 안 갚으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본 기업이 되게 크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그 미쯔비시 뭐 이런 건 알죠? 일본은 종합상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쵸? 일본의 상당히 큰 종합상사 중에 하나인 니쇼에서 이때 좀 도움을 줍니다. 니쇼에서 은행에다가 야 니네들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엄포를 놓고 이때 되게 멋있었어요. 니쇼에서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이 뭐 돈 빌린 게 얼만데? 그러니까 100만 불이래요. 이때 100만 불이면 뭐 엄청난 돈이거든요. 1970년대인데 100만 불입니다. 라고 하니까 니쇼의 그 담당자가 이토라는 담당자가 있는데 이토가 그러면 우리가 다 갚아주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 하고서 이토가 이제 멋있게 수표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서
파산 위험이 이제 사르르 녹아요. 그냥 감옥에 갈까 말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니쇼가 와가지고 이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 장부 와서 막 다 까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검증하고, 왜냐면 나이키라는 기업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니쇼라는 기업은 얘네들은 사업가지 않습니까? 종합상사, 네, 엄청나게 사업을 크게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업가를 존중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와준 거죠. 크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부터는 네, 우리가 아는 스토리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조단도 나오고요. 조단 어마어마하죠. 타이거 우즈 나오고요. 타이거 우즈 골프웨어,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골프웨어 계에서 뭐 완전 듣보잡이었습니다. 사실 뭐 아놀드 파머, 뭐 저 어렸을 때 광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좀 유명했지만 무슨 나이키가 골프웨어입니까? 그쵸?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를 골프웨어 시장에 올려놨죠. 그 조단,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키를 처음 알게 된 게 에어조단 때문이거든요. 에어조단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게 6였나? 이때 가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99,000원. 저는 압구정에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애들이 죄다 이걸 막 신고 다니는 거예요. 99,000원. 이거는 진짜 경악할 만한 가격이거든요. 제가 신던 신발은 그때 뭐 잘해야 한 5,000원에서 10,000원? 진짜 비싼 신발, 제가 엄마를 3일 밤낮을 쫄라서 샀던 신발이 35,000원이었어요. 네. 액신이었나? 회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액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이게 나이키 조단은 99,000원. 그 찰스 바클리 신발도 있었고, 막, 에어맥스? 이때 정말 되게 비쌌었는데, 조단이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죠.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다 팔렸어요. 198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잖아요. 그쵸? 40년 전에도 여러분 신발이 99,000원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올해였을 거예요. 2023년에 조단 6를 샀거든요. 세일 해가지고 15만원에 샀어요. 아니 40년 지나도 15만원이었는데 40년 전에 99,000원이면 얼마나 비싼지 상상이 되십니까? 나이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계속 자금경색에 시달립니다. 돈이 계속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수요가 넘치니까 신발을 제발 빨리 달란 말이야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신발을 더 생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 있으면 계속 신발을 찍어내니까 돈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다. 근데 장사는 너무 잘 돼.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뭘 하시겠어요? 네, 기업 공개를 하겠죠. 쉽게 말해서 상장.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 공개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얘네들은 A클래스와 B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A클래스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주입니다. B클래스는 약간 좀 우선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경영진은 특히 필라이트가 지분의 무려 한 46%를 갖게 되고, 나머지 운영진은 쉘타끔씩 이렇게 갖게 됩니다. 얘는 뭐 1억 달러 이상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몇백만 불씩 이렇게 갖게 돼요. 운영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엄청나게 거부가 되죠. 필라이트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덕에 네, 제가 싼 값에 이렇게 나이키 옷을 입고, 나이키는 진짜 뭐 혁신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마라톤 쉬고 있는데 올해 3월까지 마라톤 대회 나갔었습니다. 3시간 8분 나왔어요. 뭐 그렇게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마추어에서 뭐 2시간대 나왔으면 제가 조금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달릴 줄 안다 정도 말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키는 경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디다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만듭니다. 신발을 만들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신발은요, 뭐 플렉스가 몇이고, 뭐 이렇게 밑창을 어떤 걸 썼고, 뭐 한 200g을 뭐 언더했고, 이게 경량화를 추구했습니다. 뭐 이런 걸 광고해요. 아디다스에서 만든 마라톤화는 이런 걸 광고합니다. 근데 나이키 광고는 다릅니다. 나이키는 어떤 광고 했는지 아세요? 나이키는 그러니까 브레이킹 2였어요. 그때까지 우리 인간은 마라톤을 2시간 벽을 깰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갑자기 브레이킹 2를 외치면서 2시간을 깨자 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 베이퍼 4%예요.
신발이 인간의 능력을 4%만 향상시키면 2시간 벽을 깰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베이퍼라는 마라토나를 만듭니다. 이거 되게 비쌌어요. 이거 뭐 한 30만원 정도에 팔리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이 엄청난 마라톤 선수가, 네, 저보단 동생이지만, 저보다 빠르니까 형님 같습니다. 이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이분이 1시간 59분에 들어옵니다. 네, 이게 그 이네오스에서 후원해줘갖고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1시간 59분 40초. 네, 이게 역시 뭐 이렇게 공식 기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막 끌어주고 있어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인간의 능력으로 이거를 2시간 벽을 깨냈다는 게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지 깰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킵초게는 솔직히 이제 지는 별입니다. 이제 이번에 우승도 못하고 더 또 대단한 분이 나와서 이번에 세계 신기록 깨졌거든요. 그러면 2시간을 깨는 게 공식 기록에서 깨는 게 킵초게는 아니겠지만 비공식 기록이라도 언오피셜이라고 써있죠. 비공식 기록이라도 이렇게 2시간 벽을 깬 게 나이키 보이시죠. 이게 나이키의 정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키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는 소비자고 나이키는 그냥 생산자일 뿐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단한 도전을 해준 덕분에 우리는 계속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속 위기를 넘기고 뭐 요런 과정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기술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소설책 같은 건 잘 안 보는 편인데 좀 소설책 읽는 느낌이었어요. 네, 논픽션이죠. 근데 슈독을 읽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수많은 문제들을 진짜 정신없이 해결하는데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고민한다.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대단한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고민되는 문제들, 사사건건 뭐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그거 딱 하나씩만 생각하면 해결하기가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믿음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하는 사람이잖아요. 수학과 전공했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찾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답이 존재하냐, 답이 있냐 이거 묻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한계냐. 이게 이그지스턴스와 유니크니스인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존재해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이게 답이 존재한다고 일단 믿어야 돼요. 답이 있다고 생각해야 더 적극적으로 그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야 반드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슈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는데 제가 진짜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돈 빌리는 거예요. 저 진짜 다른 거는 다 해도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요. 제 돈 빌리는 거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돈 빌려달란 말을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필라이트가 좀 부러웠던 게 무슨 돈 빌려달란 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여기 가서 제가 은행 가서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돈 빌려달란 말 잘 진짜 못하거든요. 이분은 진짜 그거에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이제 읍소를 진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돈 빌려달라, 뭐,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 이거를 보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진심은 통한다. 이것도 진짜 되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두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소송. 아식스랑 소송했다 그랬잖아요. 계약 위반 문제로.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었고, 여기서 졌으면 그냥 나이키 그냥 파산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죄로 고소됐을 때 이거는 읍소해가지고 일본의 종합상사가 도와줘서 살아났죠. 그런 거 두 번 있을 때 나이키는 솔직히 꿀리는 게 있었고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도 감추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되게 솔직한 편인데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감추고 싶은 일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 게 저는 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레이 크록 책에서도 보고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필라이트 혼자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진짜 슈퍼맨 같은 사람 한 5-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회사를 그렇게 키워낸 거거든요. 나이키는 정말 특이한 게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신발 파는 회사임에도 회계사거나 변호사거나 회계사나 변호사가 대부분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도 있는데 선수 출신이지만 회계사와 변호사들도 있고, 하여튼 회계사와 변호사 집단으로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 헌신적인 분들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나이키 초창기에 이렇게 3명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필라이트고, 한 명은 에델. 이분은 원래 육상 선수였는데, 총망한 육상 선수였는데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여자분인데, 필라이트가 진짜 대단한 게 돈이 계속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회계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회계사 아르바이트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대학에서 회계 강의도 합니다. 대학에서 회계 강의할 때 만난 학생이에요. 이 학생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전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월급을 주잖아요. 돈이 회사에 별로 없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냥 애들도 그렇고, 이게 와이프죠. 나중에 와이프가 됩니다. 이때는 썸 타는 사이고, 이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체크, 수표를 받아놓은 거를 현금으로 다 안 바꾸고 다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취직한 거잖아요. 그쵸? 취직을 했는데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부담 주기 싫어서 그 수표를 그대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2명 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필라이트는 아주 나중에 그거를 알고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필라이트가 나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상장하기 전에 소규모로 뭐 동네에 전단지 뿌려갖고 주식을 팝니다 하고 기업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사겠다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에델하고 에델 부모님만 일부 사줬다고 합니다. 네, 이때 한 1000불어치인가? 한 100만원 정도? 요 정도 사줬는데, 이게 나중에 뭐 수십억이 됐죠. 네. 에델 부모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사람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느낀 흥분과 기쁨과 설레임을 잘 전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나이키 매니아다 보니까 더 재밌게 읽었을 수도 있죠. 네. 나이키 많이 입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책을 또 읽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소설책을 또 읽진 않거든요, 잘. 저는 죄와벌은 2번 읽었어요. 네, 그런 책 2번 읽는 게 제가 되게 드문데, 죄와벌은 뭐 흥미진진이 다는 아니니까, 네, 제가 깨달음도 많이 주는 책이니까, 이 책도 나중에 뭐 다시 읽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우 흥미진진한 건 사실이다. 근데 뭐 비싸고 하니까 뭐 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두고두고 볼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울 게 되게 많고 되게 흥미진진한 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